의식주 안정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자영업을 할 것이냐,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왕 내가 의식주 안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투잡도 생각하고 쓰리잡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잡도 하고 있고 현재 쓰리잡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을 하죠. 그런데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도 의식주 안정이 안 돼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잡, 쓰리잡 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망설이는 분도 계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투잡, 쓰리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투잡, 쓰리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계획해서 준비하는데 20년째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면 그분은 죽는 날까지 계획만 잡다가 끝나버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투잡, 쓰리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주가 안정이 안 되는 거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왜 의식주 안정이 빠르게 안 되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꿈과 희망이 최종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냥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꿈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의 목표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떠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씩 올라갔을 때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이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을 꿈과 희망으로 잡고서 나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면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 목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는 그 꿈이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은 그 꿈이 어렵다라는 거죠. 꿈과 목표는 다르다라는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내가 빠른 단계로 첫 단계를 올라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의 꿈은 큰 부자가 된다. 그러면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지금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5천을 모으는 게 일단 목표다. 그러면 그 5천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그리고 이제 5천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5억을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라는 그 개념은 그 목표는 어디를 가고 있냐면 꿈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서울대에 그 합격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거를 목표로 잡았을 때 목표의 윗단계가 꿈이니까,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만사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꿈을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꿈은 없어요. 나의 꿈이 목표가 되고 그냥 목표에 의해서 나는 그냥 서울대를 가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속에 목표가 있어야지 최종 그 목표를 그 꿈과 희망으로 삼아서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거기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꿈과 희망이 굉장히 어려우니까는 나는 운이 없는가 보다. 나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안 되는 거에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뭐 흙수저라 안 돼. 나는 배움이 짧아서 안 돼. 나는 아는 게 없어서 안 돼. 아니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안 돼. 자존감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거를 합리화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의식주 안정화 시키기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그 목표치를 세워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다음에 이제 그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게 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겠다, 이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거는 내가 의사가 기본적으로 돼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의대를 들어가야지 돼. 그러면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의대는 아무나 받아주느냐? 그것이 아니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공부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고 공부의 양이 많으니까는 나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이 쓰죠. 그러면서 반드시 나는 의대에 꼭 들어가야지 되겠다. 그것이 명문대 의대든 아니면 지방대 의대든 꼭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런 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꿈과 희망 목표가 되는 그 꿈과 희망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그 목표를 갖고 꿈을 향해서 가줘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되어야 거야 라고 꿈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되는데 정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막연히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막연하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내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면 나의 그 목표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고 또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나의 꿈과 희망이 과연 나의 내면에서 올라온 그 꿈과 희망인가? 이것이 나의 그 꿈과 희망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꿈과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꿈과 희망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은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그것이 된다라는 거지. 외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꿈과 희망을 내가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꿈과 희망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이제 꿈이 이제 자기는 이제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목표래요. 그러면 그분은 그 자기 내면에서 올라온 그것이 목표가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내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기가 어려우니까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요.
그래서 자기의 꿈과 희망은 왜 그러면은 이룰 수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그것이 내면에서 올라오든 외부에서 올라오든 그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자기의 실제적인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그 꿈에 적이 있어요. 천적이 있단 말이에요. 천적. 꿈의 천적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심으로 가야지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욕심이라는 것은 큰 전체적인 그 흐름에 봤을 때 욕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세세하게 분업화시키게 되면 욕심의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유혹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또 어떠한 그 집착, 어떠한 그 두려움, 어떠한 그 공포감, 어떠한 근심, 어떠한 걱정,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냐? 욕심에 의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욕심 자체로 보지 말고 욕심의 매달려 있는 그 뿌리들을 보셔야지 돼요. 욕심에 매달려 있는 그 잔뿌리들을 보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의해서 나의 꿈과 희망이 좌절이 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나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내가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목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꿈과 희망이 목표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라는 것을 뛰어넘어야지 돼. 꼭 목표라는 것을 달성을 해야지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꿈과 희망이 100억을 버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1차적인 목표는 1억이죠. 그러면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1억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을 꼭 하셔야지 돼요. 그 목표의 달성이 안 되면 나의 꿈은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나의 꿈은 달성을 안 시켜놓고선 목표치를 달성을 안 시켜놓고 나의 꿈은 100억을 버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욕심이에요. 욕심. 뜬구름 잡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목표가 없는 나의 꿈과 희망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꿈과 희망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꿈과 희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냥 나는 뭔가를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결혼이 안 됐으면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 덕 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다 욕심을 낸다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꿈은 깨진다라는 거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욕심을 자꾸 낸다라는 거죠. 나는 욕심이 아니야. 욕심이 아니라고.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욕심이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만의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내가지고 목표치를 잡게 되거나 욕심을 내가지고 꿈과 희망을 잡게 되면 그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좋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지 되고 어떤 거를 해야지 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교훈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많은 강연을 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강의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진짜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고 박식하고 교훈적인 얘기를 그렇게 저렇게 잘할까라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가 그 열심히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따라다녀 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포럼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보죠. 그래서 자기도 바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책도 많이 읽고 막 이러죠. 그래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박식하고 아는 것이 많고 교훈적인 내용이 많습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이러면서 자기가 도취해서 그냥 박수를 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바뀔 사람은 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그 사람의 유튜브를 보거나 어떠한 책을 보게 되면은 바뀔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눈물은 어떤 거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인생 헛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반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강의, 열광하는 그 강의에 미쳐서 심취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강의 잘 들었다라고 그래요. 저한테도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감동명 철학을 보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의 감동명 철학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사람은 이 자기의 그 기운이 그 강의를 들음으로써 기운이 넓어져요. 기운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기운이 커짐으로써 알게 돼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헛살았다라는 거는 자기 반성이에요. 자기 반성. 혁신은 자기 반성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반성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는 혁신을 하려고 반성을 하는 것이지, 진짜 자기 잘못 진짜 헛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 또한 그 반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거기에 그 감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의 그 반성 없는, 눈물 없는, 반성 없는 그러한 그 형국이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수성가하거나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들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를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요. 그때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고생을 많이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빛을 보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감동의 눈물도 있지만 거기에는 내포되는 것이 또 다른 반성이라는 것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더욱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는 그 눈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뼛속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뼛속 깊이에서 흘러나온 그 눈물이 그 사람이 과거의 잘못된 길을 미래는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훈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 뼛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은 같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장을 하는 쪽으로 자기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꿈과 희망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옆집 철수 엄마가 집을 샀으니까 나도 집 사는 것이 꿈이야. 그런 것은 꿈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생활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누구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그 참회적으로 내면의 세계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진짜 오리지널 꿈과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다음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꿈에 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꿈은 있는데 나는 그 꿈을 위해서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 꿈만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그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유혹들이 많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그 목표를 달성을 해가면서 그 목표가 연속적으로 계속 달성이 되면 꿈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여기에서 자기의 1단계 목표도 달성을 못하면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꿈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뜬구름 잡으면서 꿈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1차적인 그 목표를 달성도 못하는 사람들은 또 뭐를 하느냐, 무슨 그냥 빠르게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냥 어떠한 잔머리를 쓰거나 그냥 어떤 빠르게 가는 거나 무슨 해서 엉뚱한 것도 뜬구름을 잡으면서 꿈과 희망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뜬구름 잡다가 세월 보내고 뜬구름 잡다 세월 보내면 무정한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 무정한 세월로 인해서 그 무정한 세월을 보낸 크기만큼 길이만큼 세월만큼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뜬구름을 잡느냐 뜬구름을 잡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지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해야지 되고 뜬구름 잡는 세월을 보내게 되면 결코 우주자연의 진리는 그냥 놔두지를 않고 고통과 시련과 그 어려운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끔 만든다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절대 운이 가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사람에게는 절대 운이라는 것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성장하는 사람에게만 운이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그 운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큰 운이 들어가는 거고 뜬구름 잡는 사람은 고통의 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